화제를 모으는 사건, 사고 전문가들과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2030 세대 사이에서 이세 킬링 요법으로 쑥뜸이 유행한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일상에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이곳에까지 MZ들이 요즘 몰린다고요? 예, 바로 공중 목욕탕인데 네. 공중 목욕탕을 과거에는 이제 중년 이상 세대가 많이 찾는 것으로 생각들을 했었는데 네. 젊은 세대가 요즘에는 많이 모인다는 겁니다. 네. 그 공중 목욕탕에서 도파민 디톡스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네. 도파민이라는 게 아주 자극적인 어떤 뭔가 자극을 받았을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평소에 도파민, 그러니까 이 자극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피로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극으로 인한 피로를 그 목욕탕에서 편하게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뺀다라고 해서 도파민 디톡스라고 하는데 네. 그러한 목욕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떠한 강사한테 뭐 일본식 뭐 사우나와 냉탕을 오가는 그런 목욕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런 방법을 뭐 전수받기도 하고 또 서울 같으면은 마포구에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예. 그 안에 공중 목욕탕이 작년에 생겼거든요. 네. 거기에 MZ세대가 몰린다는 거예요. 하루 평균 600여 명이 목욕탕을 방문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2030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거기에 모여서 목욕도 하면서 또 생면부지의 사람하고 네. 알몸으로 대화도 나누고 뭐 이러한 소통도 한다고 합니다. 예. 이 MZ세대들이 목욕탕 가는 것도 사실 신기하긴 한데 요새는 또 동행까지 구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목욕탕이 아니라 약간의 MZ식은 약간 사우나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목욕탕에서 목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갈 동행자들을 구해서 그분들과 함께 그냥 목욕을 하는 건데 이분들의 신상 정보나 이런 거는 서로 공유하지 않고 목욕, 그러니까 사우나만 하고 바로 끝나고 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MZ들 사이의 입장에서는 굳이 나의 개인 정보를 공유할 필요는 없지만 네.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훌륭한 뭔가 이 취미 이색 취미 장소로 그렇게 이제 MZ들한테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젊은 층이 몰리다 보니까 목욕탕도 이런 MZ세대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요? 예, 지금 목욕탕 입장에서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네. 느낌인 겁니다. 왜냐하면 목욕탕이 또한 이용객 수가 줄어들고 또 운영비는 증가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거든요.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 목욕탕이 한 10,000곳 정도가 있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5,600여 곳으로 거의 절반 정도로 그러네요. 줄어든 상황이었고 계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때 MZ세대가 새로운 소비자층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목욕탕이 이제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새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목욕탕은 최근에 이제 달리기 트렌드가 있거든요. 예.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래서 달리기하고 목욕을 접목한 그런 프로그램을 내놨다고 합니다. 주변에 한 5km 정도 달리고 목욕탕에 이제 목욕하러 오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목욕탕 시설을 목욕탕을 위해서는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으니까 그 시설을 이제 재활용을 해서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그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의 목욕탕을 맥주집으로 바꿔서 수도꼭지를 틀면 맥주가 나오는 뭐 이런 식의 뭐 운영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목욕탕을 뭐 일식집이라든가 아니면 옷가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저렇게 기존의 탕 안에 의자를 들여놔서 저기서 앉아서 술도 마시고 담소를 나눈다거나 식사도 한다거나 내지는 또 옷을 뭐 진열하기도 하는 이런 식의 다양한 공간으로 쓴다고 하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목욕탕이 기존 업소 입장에서는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네. 지자체가 아예 이걸 인수를 해서 네. 그걸 지역 사랑방 개념으로 그렇게 운영하기도 하는데 한 지자체에서는 저렇게 동네 사랑방으로 운영하는 목욕탕이 일반인 5,000원, 취약계층 3,000원을 받는데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찾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또 핫플레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부활하는 목욕탕이 있는가 하면 사실 요즘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곳도 많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욕탕 업계라고 하죠. 목욕탕 업계가 과거에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뭐 대면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게 되니까 그때 많은 목욕탕들이 폐업을 했었는데 지금 또다시
기름값이 뭐 MZ들한테 인기 있고 작년부터 그러한 이색 목욕탕 사우나로서 MZ들이 새롭게 찾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이제 목욕탕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따뜻한 탕 시설, 따뜻한 물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름값,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고유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하고 뭐 이 전기 가격, 그다음에 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폐업하는 목욕탕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이 목욕탕들도 빨리 이제 지금 앞서 뭐 서울 강남이나 여러 군데서 뭐 MZ들을 타깃으로 한 목욕탕으로 다시 뭔가 전성기를 구사한 것처럼 이들 목욕탕들도 뭔가 새로운 마케팅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가 우리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인데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는데 이게 마치 IMF 때를 연상시킬 정도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기름값이 지금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의하면 1,992원입니다. 네. 리터당. 그렇기 때문에 2,000원에 육박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는 카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카풀 같은 경우는 포스트 그룹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증샷을 올리면 상품권을 준다고 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런 게 본인들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금 AI 시대,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CCTV에 이제 AI 기능을 접목을 시켜서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나가거나 복도에 인기척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등되는, 그리고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동 소등 시스템을 적용해서 점심시간이 되면 불을 끄는 이런 행태가 있고요.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건강상 이번 기회에 이제 2칸씩 좀 올라가는 게 어떠냐 그래서 계단 오르는 분들도 좀 있고요. 또 아무래도 요즘 다행스럽게 겨울은 아니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뭐 샤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찬물 세수 같은 경우는 좀 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서일까요? 이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량이 크게 늘었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2월 말에 전쟁이 났고 지금 3월을 거쳐 4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뭔가 행동 양식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좀 지났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차량 오부제가 확대되면서 지하철 이용량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75% 이게 예. 과연 많이 늘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추세를 보면요. 3월 첫째 주는 0.7%인데 네. 3월 넷째 주엔 4%고요. 그리고 4월 첫째 주 같은 경우는 6.83%로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추세가 좀 가팔라지고 있고 또 시내버스하고 시내 버스도 상황도 비슷한데 3월 같은 경우는 3.5% 늘었는데요. 4월 첫째 주는 5.4% 늘었고요. KTX 같은 경우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고유가 영향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유가에 고물가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특히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대학생들이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일까요? 무료로 밥을 주는 절과 교회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일부 종교 시설에서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 그전부터 있어 왔는데 대학생들이 그런 곳에 일부러 찾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같은 경우에 한 사찰에서 아침밥을 제공할 때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그 제공을 할 때 2024년에는 한 회당 대학생들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급증을 확 하면서 60명, 70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는 해당 대학생들이 80명까지 평균적으로 그렇게 온다고 하고 많이 올 때는 130명까지 온다고 합니다. 예. TV조선 취재진이 확인을 해봤더니 취재진이 갔을 때는 대학생들이 90명이 왔다는 거예요. 또 일부 교회도 아침 식사를 제공할 때 그렇게 또 대학생들이 몰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가격이 많이 뛰고 부담이 되니까 대학생들의 종교 시설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먹어도 배고플 시기가 아닐까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절과 교회를 찾은 학생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첫
자취를 하고 있어서 따로 점심을 먹으면은 뭐 진짜 뭐 10,000원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취하다 보면 밥도 혼자 챙겨 먹어야 하고 아니면 대부분 사 먹거나 끼니를 거르거나 하는데 이렇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건 굉장히 저희 학생들에게는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교회밥, 절밥을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밥을 해결해야 하는 학생들 주로 학식을 이용할 것 같은데요. 이 저렴한 식당은 오픈런까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직장인들은 보통 뭐 구내 식당을 이용하고 예. 학생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식당, 학생 식당을 이용하는데 이 학생 식당이 평소에도 뭐 점심 시간이나 아니면 저녁 시간대에는 사실은 사람이 붐비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워낙 이제 물가가 높다 보니까 아침 시간대는 그냥 줄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오픈런이라고 하잖아요. 네. 일찍 가야만 뭔가 구매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처럼 요즘 학식에도 오픈런을 해야지만 식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일부 대학교에서는 아침에 이제 이용하는 이 식사량을 뭐 예전 같으면은 뭐 100끼였다, 200끼였다 하면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워낙 이제 이 아침에도 학생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전체 제공하는 양 자체를 늘리겠다고 하는 대학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요즘 대학생들 절약하는 방법도 이색적인데요. 뭐 식품을 공동 구매하거나 아니면 가성비 식당을 소개하는 지도로 이 최저가 식당을 또 찾아다닌다면서요. 예, 이제 여러 가지 묘안이 이제 백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유통업체에서 1+1이라고 하나 사면 하나 덤으로 주는 그런 예.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인터넷에 나는 하나만 필요하니까 1+1 같이 사실 분 막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을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또 구독료를 여기저기 또 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나랑 같이 구독해서 구독료를 나눠내자. 네. 이런 사람들도 인터넷에서 구한다고 하고 또 공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닭 가슴살 함께 공구하실 분 이런 공구 파티원 이런 식으로 또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또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가격이 저렴한 1만 원 이내에 그 음식만 파는 그 이른바 그 가성비 식당 네. 이런 거에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는 지도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학생들이 거지맵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 그 거지맵에 이제 이용자들이 저마다 여기가 저렴하다 정보를 각자 올리면 그게 쫙 취합이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를 보고 저렴한 식당을 찾아가는 그래서 저렴한 식당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런 현상이 요즘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이렇게 치솟다 보니 급기야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이른바 무지출 챌린지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을 타고 있다고요. 네, 무지출 챌린지. 그러니까 하루나 일주일 동안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네. 거의 지출을 하지 않는 네. 그러한 챌린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저소비 코어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무조건 이제 줄이고 있는 건데 커피를 이제 커피 전문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커피를 타거나 내려서 뭐 네. 텀블러에 담아서 가지고 나온다든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온다든지 오래된 물건을 고쳐서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세계적인 소비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네. MZ세대가 이러한 무지출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대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밥값 부담이 커졌기에 이런 유행까지 다시 돌아온 건가요? 실은 제가 오늘 점심을 광화문에서 했는데요. 네. 제가 아점격으로 먹었습니다. 예. 근데 순댓국이 11,000원이고 이른바 네. 특이라고 하는 거는 12,000원이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점심을 먹을 때 10,000원 이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뭐 젊을 때가 있었고 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긍정적인 하나 말씀을 좀 드린다면 네. 전 세계의 부호가 2년 연속 머스크거든요. 네. 머스크가 젊었을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1로 버티는 거였거든요. 하루 $1. 네. 그래서 냉동 핫도그하고요. 그리고 오렌지를 30일치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버텼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신념을 위해서 뭔가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거제비라는 게 굉장히 지금의 상황을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좀 그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희망의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마냥 나쁘게만 보진 않고 좀 긍정의 어떤 메시지로 좀 읽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젊은 층의 절약하는 모습 상당히 눈길을 끄는데요.
절약과 함께 재테크도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죠. 배우 김영옥 씨가 모아둔 굼을 팔았는데 뿌듯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직접 보시죠. 그 감정 맡기고 싶으신 거 여기 판에다가 올려주시면 그냥 많은 게 아니야. 하고 댕기는 거만 있어. 이게 궁금해, 이거. 이거는 그래도 30년 다 됐어요. 요거는 14K고요. 기억나세요? 얼마 주고 사셨었는지? 100만 원 주고 샀다니까. 100만 원 주고 저렇게 기억나. 세트로 어. 691만 원. 네.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7배가 됐네, 그랴. 그건 금이 얼마나 되는 건지 네네. 1200만 원짜리였어요. 그래도 200만 원은 되면 좋겠는데 안 되나? 제 저거로 할 때는 979만 원 정도. 아우 됐어. 아우 건졌네. 아우 그럼 차고 다녀야지. 아, 네. 지금 가져오신 거 일단은 대략적으로 지금 이걸 매입을 하시게 되면 2,400에서 2,500. 요즘은 주춤하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금이 많이 올랐는데 이 김영옥 씨 재테크에 성공한 겁니까? 네, 김영옥 씨가 금의 가치는 당연히 꽤 많이 뛰어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 1,200만 원에 샀던 금 시계가 지금은 979만 원이 됐다고 해서 김영옥 씨가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이게 시계 가치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 재료인 금값이 오르는 바람에 이게 선방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금목걸이 세트는 과거에 100만 원 주고 산 게 지금 691만 원으로 감정이 된 거예요. 또 그 브로치가 과거에 250만 원 주고 샀던 게 314만 원으로 감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금이라든가 보석의 가치가 뛰어올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총 감정가가 2,4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옥 씨는 매우 기뻐하면서 앞으로 더 올랐을 때 팔겠다라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영옥 씨 안타까운 사연도 전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서 거의 집 한 채 가격 정도의 귀금속이 없어지는 일도 겪었다고요? 네, 김영옥 씨가 과거에 아껴서 정말 큰 마음 먹고 2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샀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시세로 집 한 채 가격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항상 끼고 다니다가 이상하게 딱 하루 그날 집에 놓고 외출을 했는데 그날이 12월 24일이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하필 그날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2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그만 그때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네, 이 연륜이 느껴지는 여배우들이 재테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또 선우용녀 씨도 이 빌딩에 투자해서 좀 재미를 봤다면서요? 그러니까 선우용 씨가 예전에 한 50년 전에요. 그때 이제 청담동에 있는 빌딩을 구입을 했는데 그 빌딩이 가격이 무려 1,000배나 떴다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선우용 씨가 내가 그때까지 지금까지 계속 만약에 이 그 빌딩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큰 돈을 벌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선우용 씨는 그 전에 한번 집을 한번 매매를 한 적이 있어서 지금 이 빌딩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선우용 씨도 그렇고 전원주 씨도 그렇고 지금 좀 연령대가 있는 연예인들이 오랫동안 장투를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전원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SK 하이닉스 투자로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장투의 비결이 실제로도 수익률에서 확인이 된 게 지금 작년 한 해 그때 이제 세대별로 수익률을 따져봤는데 10대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이 10대들의 자녀들의 주식을 사놓고 계속 묻어두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제 장투가 지금 가장 좋은 재테크의 뭔가 이 철학이다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고양시에서 BTS 공연이 열려서 관심이 쏠렸는데 입장용 손목 팔찌 500개가 사라졌다고요? 예, 방탄소년단이 어제 이제 고양시에서 고양 종합 운동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거기 매표소에서 어제 오후에 어떤 남성이 그 입장권 역할을 하는 팔찌 있거든요. 그 팔찌 500개 정도를 들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게 신고가 접수가 돼서 바로 경찰이 나서서 이제 수사에 돌입했는데 지금 그 수사에 돌입했다는 이야기만 들리고 아직까지 잡혔다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는데 50대 남성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누군가가 접근해서 팔찌를 팔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례가 있으면 덥석
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거는 신고를 해서 예. 이런 식의 뭐 혹시 이게 안표와 관련된 것이라면 어쨌든 안표 매매 이런 문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빅히트 뮤직 측에서는 도난 팔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요즘에 그 안표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팬들이 많이 피해를 당하니까 소속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팔찌 500개가 이제 사라졌다고 하니까 이게 혹시 안표가 돼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즉시 일련 번호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를 사용할 수 없게 소속사가 차단을 했다고 하고 이러한 그 팔찌가 유통되는 것을 만약에 목격을 했다면 즉시 소속사나 경찰에 대해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팔찌가 도난당하는 일은 있었지만 공연은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도 지난번 광화문 공연대회와 마찬가지로 한국적 요소가 돋보였다고요? 네,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컴백하면서 한국적인 요소를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중남미에서 팬들이 아리랑 합창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고향 공연 때도 무대 중앙에 경복궁 경회루를 모티브로 한 가건물을 거기에 설치를 했고 무대 바닥은 태극기를 모티브로 예. 설치했다고 합니다. 또 돌출 무대는 건공감리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이 됐다고 하고 공연 시작 전에는 한지 질감을 컨셉으로 한 네. 영상이 나왔고 국악과 민요가 또 배경에 깔리는 등 한국 문화를 계속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